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수십 명의 손님들이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다. 웨이터들이 고급 요리를 서빙하고 있다. 한상구 회장이 중앙 테이블에서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일어서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가 터져 나온다. 한상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모든 손님들이 일어나 축배를 준비한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한상구 회장이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한상구가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간다. 민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절규하며 할아버지 안 돼요. 민우가 테이블 사이를 뛰어 할아버지에게 달려간다. 민우가 간절히 손을 뻗으며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민우의 작은 손이 한상구의 손목을 잡는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에 번진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된다. 한상구 회장이 당황하며 민우를 바라보며 얘기한다. 민우야,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니? 민우 눈물이 글썽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불안한 기운이 연회장을 감싼다. 한상구 회장은 결단을 내리며 경호원을 부른다. 경호원! 경호원! 이 잔을 조사해봐라! 지금 당장!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채널에는 큰 사랑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서울 성북동 언덕 위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지켜보는 한상구 회장의 저택은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하얀 담장이 어우러진 전통 한옥 건물 곳곳에 금빛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하얀 천막과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오늘은 한상구 회장의 73번째 생일이자 그가 일군 대한제철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상구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50년 전 손에 쥔 것이라고는 불굴의 의지와 야망뿐이었던 그가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보며 한상구는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봤습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거대한 기업으로 키워낸 과정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과 얻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특히 첫 번째 부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는 한상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여보,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유경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6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는 오늘 특별히 준비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단결 같은 피부와 우아한 자태는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상구와 유경의 만남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유경의 아버지는 당시 정치계의 실력자였고 한상구에게는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인맥이었죠. 결혼 후 20년이 지났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한상구는 유경을 존중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고 유경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와인은 내가 직접 선별했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1985년산 보르도 와인도 준비했고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유경이 나간 후 한상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이미 준비된 연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십 개의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무대 위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한상구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장남 한도연은 이미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안쓰러웠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마쳤지만 아버지가 세운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압박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각종 과외와 학원을 다녀야 했죠. 주말에도 아버지와 함께 골프를 치며 사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도연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키웠어요. 도연아,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니까 절제 좀 해라. 장녀 한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형에게 말했습니다. 45세의 서연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자녀였어요.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에 예리한 관찰력까지 갖춘 그녀는 항상 가족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관찰력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나 말투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오늘도 가족들 사이의 감도는 이상한 기운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계모 유경과 형 도연 사이에 뭔가 비밀스러운 교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넌 항상 그렇게 진부해. 아버지 생일 파티인데 좀 즐겨봐. 도연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행복한 가족인 척 말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멀리서 뛰어노는 조카 한민우를 바라봤습니다. 7세의 민우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였어요. 도연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웃음소리는 이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잠시나마 밝게 만들어 주었죠. 민우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꽃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직감으로 오늘 이 집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저택 앞마당에 줄지어 섰고 정치인, 재벌가 사람들, 언론인들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상구 회장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값비싼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와서 저택은 순식간에 화려한 연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유경은 완벽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20년간 재벌가의 안주인 역할을 해온 경험으로 누구보다 우아하고 품격 있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있는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한상구 회장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의자와 고급스러운 하얀 테이블보, 그리고 수십 년 된 프랑스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은은한 빛이 테이블 위의 금빛 식기들과 어우러져 마치 궁전의 연회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할머니 유경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무서운 기분이 들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유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우야.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인데 즐거운 날이지. 너무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어라.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아이의 순수한 감각으로는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과 어른들의 어색한 미소들이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상구 회장이 드디어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넘쳤어요. 손님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한상구는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가족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죠.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택의 분위기는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둥근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고급 요리들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한상구 회장은 주인답게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 사업 파트너들과의 담소, 정치인들과의 예의상 대화, 그리고 후배 기업인들의 축하 인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사교의 장이었죠. 회장님,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한 국회의원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상구는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봅니다. 대한제철그룹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회장님의 불굴의 의지 덕분이죠. 옆에 앉은 재벌 2세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는 정말 롤모델입니다. 한상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가족석을 향했습니다. 특히 유경과 도연의 묘한 눈빛 교환이 신경 쓰였어요. 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한상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뭔가 비밀스러운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경은 연회 진행을 총괄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 서빙을 점검하고 손님들의 필요사항을 챙기며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20년간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자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부인,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 부인의 회원이 유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한복 정말 우아해요. 고맙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것이에요. 유경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스쳐가는 불안한 기색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취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차가운 의지까지 말이죠. 도연 씨, 요즘 회사 업무는 어떠세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럭저럭 배우는 중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아버지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 말 속에는 깊은 자괴감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47년간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피로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힌 그녀의 직감은 오늘 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속삭였어요. 유경과 도연의 이상한 행동, 평소와 다른 분위기, 그리고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모,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옆에 앉은 사촌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가족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민우는 어른들의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어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외로운 미소, 할머니의 불안한 손짓,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민우는 할머니 유경이 자꾸만 부엌 쪽을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도연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보았어요. 아이지만 어른들의 이상한 행동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여기 와서 할아버지 옆에 앉아라. 한상구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기쁘게 뛰어가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한상구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민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랑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한상구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연회가 절정에 이르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웨이터가 특별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1985년산 보르도 와인으로 한상구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였어요. 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직접 나서서 아버지의 잔에 와인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피하기만 했던 그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 한상구는 의외였어요. 아버지, 이 와인은 제가 직접 선별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73번째 생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정성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평소 반항적이기만 했던 도연이 이렇게 정성을 보이니 기뻤어요. 고맙다, 도연아. 내 마음 잘 받겠다. 도연은 신중하게 와인병을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쓰며 코르크를 뽑았어요. 코르크가 뽑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유경이 슬며시 다가와 도연 옆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말 좋은 와인이네요. 유경이 와인병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이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루비처럼 아름답게 빛났어요. 도연은 정성스럽게 잔을 채운 후 두 손으로 공손히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건배하시죠. 한상구는 기쁜 마음으로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 축배를 준비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상구의 손에 들린 와인잔으로 모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상구가 일어나 손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3년의 인생과 50년의 사업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축배를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한상구도 잔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아이의 날카로운 외침이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빠르게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민우의 작은 손이 한상구의 손목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한상구는 당황했습니다. 민우야,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니? 민우는 눈물이 글썽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도연과 유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상구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7세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아이의 장난으로 넘겨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민우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경호원, 한상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이 잔을 조사해봐라. 도연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아버지, 아이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가요? 그냥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보. 유경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상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50년간 사업계에서 살아남은 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재빠르게 와인잔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가족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유경은 불안한 듯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고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경호원이 와인잔을 들고 나간 후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웨이터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한상구는 여전히 민우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연회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한상구가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곧 해결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손님들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이런 돌발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설마 정말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유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요. 곧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수건으로 입술을 계속 닦았어요.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말에 너무 휘둘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도연과 유경의 이상한 반응, 민우의 예민한 직감, 그리고 아버지의 신중한 판단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요리사들과 웨이터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한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특별히 준비된 와인이 있었나요?
서연의 질문에 웨이터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와인이 있었습니다. 한 웨이터가 대답했어요.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라고 하시더군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가져오셨나요? 오늘 오후 늦게요. 부인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데 경호원이 다급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회장님, 경호원이 한상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한상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한상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연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한상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와인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을 받아 서로를 바라봤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짓을?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인가? 도연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와인인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유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어색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호원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아무도 이 저택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버지, 도연이 절규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상구의 시선이 도연에게 고정됐습니다. 누구를 의심한다고 말한 적 없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서연이 연회장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부엌에서 확인한 바로는 도연 오빠가 오늘 오후에 직접 와인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유경 어머니도 함께 계셨고요. 이 말에 연회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도연과 유경에게 집중됐어요. 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함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유경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너까지 우리를 의심하는 거니? 우리가 왜 회장님을 해치려고 하겠어? 민우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랑 아빠가 자꾸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부엌에서도 그랬고 서재에서도 그랬어요. 한상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우야, 정확히 뭘 봤니? 할머니가 아빠한테 뭔가 작은 봉지를 줬어요. 그리고 조심해서 하라고 했어요. 민우의 순진한 증언이 연회장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습니다. 아이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건가요? 7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럼 내가 직접 설명해봐라. 한상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내가 준비한 와인에 독이 들어있는지 말이다. 유경이 눈물을 흘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정말 억울해요. 우리가 왜 당신을 해치려고 하겠어요? 20년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하지만 한상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았다고? 그 20년 동안 과연 우리가 진짜 부부였나? 이 말에 유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상구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내 재산만 노렸던 건가? 연회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냉각됐습니다. 손님들은 이 가족의 숨겨진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며 당황했어요. 어떤 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유경과 도연의 이상한 관계,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서워하며 할아버지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지만 어른들의 무서운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분노, 할머니의 공포, 아버지의 절망까지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상구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털어놓아라. 하지만 도연과 유경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한상구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도연과 유경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은 이 끔찍한 가족 드라마를 목격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경호원들은 긴장한 채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상구는 50년간 사업계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장, 오늘 저택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조사해라. 한상구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특히 부엌과 와인 저장고 주변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장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상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와인에서 독이 나왔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유경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웃기네요. 20년 동안 당신 곁에서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헌신? 한상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헌신했지? 돈과 지위 때문에 결혼한 주제에. 이 말에 유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맞아요. 사랑 따위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신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저와 결혼했으면서. 연회장에 있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손님들이 계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괜찮다, 서연아. 한상구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때 경호원 한 명이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엌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이 병에서 독성 물질의 잔여물이 검출됐습니다. 한상구가 그 병을 받아들고 유경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에 대해 할 말 있나?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거짓말. 민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거 할머니가 준 그 작은 병이야. 내가 봤어요.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증언 앞에서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경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민우는 아이예요. 아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모른다. 한상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민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너까지. 유경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미워했어.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진짜 가족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어. 한상구는 유경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원망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살인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한상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할 이유가 되나?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고, 저를 실망스러워 하셨어요. 그건 한상구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건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어요. 제 의견은 무시당했고 제 꿈은 짓밟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부자의 갈등을 지켜봤습니다. 47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나? 한상구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경이 나섰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경 씨, 도연이 놀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유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한상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민우가 지켜줄게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한상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의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상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유경과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손님들은 이 전례 없는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라. 한상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아버지,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한상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을 덮을 수는 없었어요. 한상구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에게 애원했고 유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손님들은 더 이상 이 끔찍한 현장에 있고 싶지 않다는 듯 웅성거렸지만 경호원들이 여전히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한 정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한상구와 가까웠던 사업가들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한상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해요.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재벌가의 민낯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도 위험한 건 아니겠지?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어떤 이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역시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를 경찰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고 지난 47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연회복으로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한상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 이것은 내 원칙이다. 가족? 도연이 비통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셨나요?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하나의 사업 도구였을 뿐이에요. 후계자라는 이름의 꼭두각시 말이에요.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이 말에 한상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하지는 못해. 유경이 눈물을 흘리며 나섰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 고작 7살 아이 때문에 무너지다니. 민우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계획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연회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한상구는 손자의 말에 놀라며 유경을 바라봤습니다. 유경, 20년간 계획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유경이 자포자기한 듯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맞아요. 20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당신과 결혼한 것도 도연이를 끌어들인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것이죠.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속였다고? 유경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겼잖아요. 예쁘기만 한 꽃병처럼 생각했으면서 그녀의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20년 동안 이 차가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상구는 과거를 되짚어 봤습니다. 20년 전 유경과의 만남, 그녀의 아버지와의 사업 관계, 그리고 정략 결혼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보였던 이상한 미소, 너무나 쉽게 성사된 결혼 이야기, 그리고 결혼 후 유경이 보인 어색한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도 이 계획에 관여했다는 말이냐? 한상구의 질문에 유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용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제 원망을 이용해서?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용? 유경이 도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로 행복했니?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행복을 느꼈니?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경의 말이 맞았거든요. 47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자신의 꿈은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해방이었어. 유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야. 한상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 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건 아닐까? 50년간 제국을 건설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민우야. 한상구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우니?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민우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는 민우를 진짜로 사랑해 주거든요. 이 순수한 말에 한상구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7살 아이가 느끼는 진짜 사랑과 47세 아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민우의 순수한 고백에 연회장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한상구는 손자의 작은 손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애써 다잡았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서연이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니? 한상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도연 오빠와 유경 어머니의 이상한 관계를요. 몇 년 전부터 눈치챘어요. 둘이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도 봤고 이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들었습니다. 서연의 고백에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은 이 가족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한상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설마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자책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어요. 밤늦게 서재에서 나오는데 둘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들을 들었거든요.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 11시쯤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던 중이었어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과 함께 도연과 유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하고 비밀스러운 대화였죠. 그때 더 자세히 들어볼까 했지만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득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유경이 서연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면서 왜 막지 않았어?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막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위험에 처하시면 제가 막을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민우가 먼저 알아채지 않았다면 제가 나섰을 거예요.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까지 나를 의심했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오빠가 유경 어머니와 함께 뭔가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상구는 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조용하고 냉철한 딸이 실제로는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때 경호 원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한상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한상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며 물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한상구가 망설였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 경호원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택 주변에 언론사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외부에 알린 것 같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생중계 차량도 보입니다. 연회장에 있던 손님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언론에 알려졌다고? 우리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특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이었거든요. 한상구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누가 언론에 알렸을까? 이런 일이 새어나갈 리 없는데. 유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가는 거라면 당신의 명예도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설마 언론에 직접 연락하신 건가요? 뭐가 놀라워? 유경의 눈에는 이미 포기한 사람의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20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내야죠. 한상구, 당신도 무너져야 해요. 저 혼자만 망할 수는 없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이미 충분히 큰일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하지만 유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아,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이 모든 계획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한상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냐? 유경이 민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도연의 아들일까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됐어요. 민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할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어른들의 복잡한 시선과 대조를 이뤘어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낳은 걸 지켜봤잖아. 정말? 유경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봤나요? 확실히 도연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한상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경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민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의미예요? 민우는 분명히. 유경이 한상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눈치챘을 거예요. 민우가 당신을 닮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눈빛, 그 표정, 그 예리한 관찰력까지 당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아요. 유경의 충격적인 말에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상구는 품에 안긴 민우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요동쳤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리한 눈빛, 차분한 성격,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인 놀라운 판단력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연이 절규하며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7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민우가 실제로는 다른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모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연회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몇몇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경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도연 오빠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녀의 냉철한 성격으로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해온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듯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구, 당신 기억하죠? 20년 전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한상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은화의 마지막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녀는 죽기 전 병실에서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에게는 아직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은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은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유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핏줄이 있다고,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당신의 진짜 구원자가 될 거라고도 했어요. 유경은 20년 전 은하와 나눈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하의 그 말을 2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내는 어떻게 그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유경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유경 어머니는 어떻게 그 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경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하 언니는 죽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한상구의 과거, 그리고 그가 버린 첫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억눌러온 질투와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민우를 바라보며 유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는 도연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도연의 전 연인이 몰래 낳은 아이죠. 하지만 그 여자의 정체가 바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상구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절정을 맛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만해. 한상구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민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꼈던 기시감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망가뜨린 이상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민우의 친어머니는 당신의 첫사랑, 강미영이에요. 당신이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그 여자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거대한 비밀이었어요. 손님들도 이 드라마틱한 반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소설보다 더 극적이네. 작은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한상구는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 미영과의 첫사랑, 그리고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미영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맑은 웃음을 지닌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녀와의 결혼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미영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상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잔혹한 결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죠.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말이에요.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민우는 내 형제라는 거야? 아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이복 형제예요. 유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상구의 친아들이죠. 혈통으로 따지면 당신보다 훨씬 가까운 혈육이에요. 한상구는 민우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자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요? 한상구는 민우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손자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니. 운명이 이렇게 잔혹하면서도 따뜻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미영이는 지금 어디에? 한상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젊은 시절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변에서 함께 걸었던 봄날, 작은 찻집에서 나눈 달콤한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경의 대답에 한상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녀는 죽기 전 민우를 도연에게 맡겼어요.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요. 한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사랑 미영이 자신을 원망하며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사업보다 사랑을 택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민우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순수했지만 어딘지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7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연회장에 있던 손님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줬어요. 민우의 순수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진짜 아빠라고요. 하지만 도연 아빠도 사랑하니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한상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아이의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이 말에 한상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순수한 아이를 더욱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47년간 자신이 한상구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진짜 혈육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더욱 참담한 것은 자신이 그 진짜 혈육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상구가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47년간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에게는 내가 진짜 아버지야. 사랑으로 키운 7년이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거야. 도연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용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유경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말이네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우가 진짜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한상구를 괴롭히려 했어요. 한상구는 민우를 꼭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경, 도연, 너희가 무슨 짓을 했든 이제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도연도, 민우도, 서연도 모두 내 가족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긴 밤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이제 법적 처리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연회장 밖에서는 언론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찰관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의 뒤로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한상구는 천천히 일어나며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독살 미수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제 아내 정유경과 아들 한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유경과 도연이 체포되는 순간 도연이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사랑으로 떨렸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어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유경은 끝까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상구를 바라봤어요. 한상구, 당신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당신이었으니까.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저택에는 한상구, 서연, 민우만 남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상구는 민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도연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 게 더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혈연이 어떻든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한상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간 제국을 건설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 진짜 사랑의 가치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